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조금 올랐죠. 코스피는 0.4%,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보합 마감을 했는데, 이게 오늘 굉장히 잘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뭐 크게 올라온 건 없지만, 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오늘 뭐 굉장히 잘 끝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방송 제목은 이제 세력은 낡은 것보다 뭐 새 것을 더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저건 이제 테마주 있죠. 테마주 얘기할 때 해드릴 얘기고, 일단 지수부터 좀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고, 그리고 뭐 오늘 또 새로운 교육주 뭐 디모아 이런 게 상한가 갔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좀 보여드리고, 상부라는 종목이 다 떨어졌다가 또 상한가가 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게 왜 급등을 했는지, 테마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뭐 때문에 급등을 했는지 등등등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뭐 자꾸 조정 온다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그런 불안감을 비웃듯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호재죠. 뭐냐면 개인들이 다 집단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거, 그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럴 때 사실은 주식이 되게 잘 돼요. 편안하게 되게 잘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아무튼 요즘에 주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잘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좀 빨리 올라오는 게 있고 더디게 올라오는 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죠? 네.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고 올라올 종목은 올라오는데, 세력이 매집이 돼 있고 회사 오너 경영자가 회사만 제대로 운영을 하면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비싸게 사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할 뿐이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설령 작년처럼 그렇게 큰 폭락이 나와도 결국에는 나중에 수익 내고 잘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오늘 같이 해드리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에 어서오세요. 네, 코스피가 살짝 상승 마감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네, 자, 어제 다우지수는 나스닥 지수가 1.2%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최근 3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6일, 그 다음에 6월 2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여기 화요일이죠. 월요일에 쉬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제까지 3일 연속 조금씩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는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나스닥 지수는 이제 좀 빠져야 될 자리가 맞아요. 단기 과열된 게 맞고, 물론 이제 특정 대형주 몇 개가 급등을 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좀 빠지는 거는 그 특정 대형주들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 좀 빠지는 거다, 그죠? 그때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중소형주는 괜찮을 거다. 현재 그렇다, 그죠? 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조정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중소형주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근데 실제로 나스닥 지수가 어제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1.2%.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있죠? 이게 2.6% 급락해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락을 했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도 0.3%밖에 안 빠졌고 S&P 500 지수는 0.5%.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좀 덜 빠지긴 했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물론 아침에 하락 출발을 하긴 했는데 플러스 0.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오늘 보면은 뭐 크게 빠진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보합에서 잘 마감했죠. 여기도 약간 하락 출발했는데 뭘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올라왔어요. 잘 끝났죠. 보시면 재밌는 게 이건데요. 상승 하락 종목의 개수인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언제냐면 여기에서 예전에 4월달하고 5월달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잠깐만요. 이걸로 한번 찾을 수는 있겠는데, 지수가 올라오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언제였더라? 네.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기가 막혔어요. 지수가 올라오는데 지수가 올라오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락하는 종목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어요. 완전 비정상이죠, 그죠? 네. 완전 그때 뭐 미국은행 파산 이후로 시장 완전히 멘붕 왔을 때, 그죠? 네. 그때 잠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코스닥 쪽을 기준으로 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크게 오른 게 없죠. 6월 22일 거의 보합이에요. 보합에서 끝났는데 코스닥 맞죠? 네. 여기 보시면 상승 아니다. 잠깐만. 6월 19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에 여기 보시면 목요일 수요일부터 보세요. 수요일부터 보시면은 수요일 목요일날 보면 코스닥 지수가 어디 있었냐? 잠깐만요. 지난주 여기가 금요일이구나, 그죠? 금요일날 보면은 6월 19일 16일이죠. 여기인데 지수가 1% 올라요. 1% 오르니까 상승 종목이 920개, 하락한 종목이 500개 이 정도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지수가 그냥 거의 보합에서 끝납니다. 월요일날이에요. 월요일날 보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날 조금 빠져요. 지수 조금 빠졌어요. 아주 조금 빠지니까 어때요?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죠, 그죠? 어제는 지수가 좀 빠졌죠. 그러니까 대부분 하락 종목이 좀 많고 상승 종목이 훨씬 적죠, 그쵸? 네.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상승 종목이 확 많아지고 하락하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지고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6월 14일 보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그럼 이게 이제 지수가 크게 빠졌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 잘 보시면 지수가 오늘 조금이라도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럼 비슷해야 되잖아요.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해야 되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응? 이게 왜 그럴까요? 심리가 꼬여서 그래, 이거. 심리 무지하게 꼬이다니까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네가 아셔야 돼. 왜 하락 종목이 이렇게 더 많아요? 400개가 더 많거든요. 거의 2배 가깝습니다. 보합이랑 하락 종목을 합하면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지수가 비정상이 아니고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꼬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0.4% 상승했잖아요, 그죠? 근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뉴스 나오는 거는 뭐 경기가 안 좋다, 미국이 뭐 금리 인상을 계속 미친 듯이 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불안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퍼펙트 스톰이, 그놈의 퍼펙트 스톰은 재작년부터 온다 그러더니 아직도 안 왔어요. 퍼펙트 스톰, 종합 위기, 그죠? 네. 일명 쓰나미 같은 경제 위기들이 막 몰려온다고 재작년부터 그렇게 떠드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아직도. 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진짜 올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안 와요. 그죠?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비관론자들 말이 맞았다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퍼펙트 스톰이 아직도 안 왔어요. 언젠간 오겠지만 절대 온다고 미리 얘기해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 투자자들은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뭐 미국도 불안하다 이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니까 드디어 조정이 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호들갑을 떨거든요. 나스닥 지수, 그죠? 드디어 꺾였다. 그래요. 그러는데 미국의 이 변동성 지수, 즉 VIX 공포 지수를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공포 지수가 여기 작년 이제 9월, 10월 거기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바닥일 때 작년 9월, 10월이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포 지수 보세요. 계속 떨어져요. 뉴스에서는 자꾸 이제 불안하다, 큰 위기가 닥칠 거다, 올 하반기도 위험하다 계속 그러죠. 여름에 조정 올 거고, 그죠? 여기는 왜 그래요? 멀쩡하다. 여기 공포지수, 여기 공포가 완전히 거쳤어요. 계속 떨어진 애가 공포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전히, 아니 더 힘들어요. 더 가위 눌린 사람들처럼 더 힘들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율을 보시라고. 환율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겁에 질렸는지 안 질렸는지 공포지수 보고 그러면 뉴스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기타 등등등 그거 백날 보시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환율의 흐름을 보면은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네, 그걸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멀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시장 계속 안 좋게 보고 있고 그중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아무튼 크게 나름대로 크게 빠졌죠. 그런데 1.2% 하락을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러셀 2000 지수는 빠진 게 없습니다. 어제 이거 이제 ETF로 보여드릴게요. 러셀 2000 지수 ETF 어제 0.1% 빠졌어요. 0.2%. 나스닥 지수는 1.2% 빠지는. 그럼 뭐예요? 중소형주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S&P 쪽에 소형주 있거든요. S&P 소형주 지수 이건 0.1% 빠졌어요. 그럼 뭐예요? 대형주 때문에 끌려 내려간 게 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버티고 멀쩡하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2주 전에 잡아드렸던 러셀 2000 지수 그 시황이 아직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발 공포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들이 이제 주식이 원래 위험자산이에요. 맞죠? 그죠? 네. 채권이나 이런 게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인데 위험한 거는 언제 사야지 돈 버냐면 남들이 위험하다고 쓰레기 취급할 때 거둘 때도 안 보일 때 그때 사시면 돈이 잘 벌려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빨리. 주식하는 사람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로는 막 은행 이자보다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한국 사람의 성격상 빨리빨리 그리고 편안하게 그죠?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빨리빨리 편안하게 돈 벌기를 원하세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말씀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속에는 다 그래요. 거의 그래. 처음에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개별주 테마주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소형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남들이 아무튼 위험 자산이 위험하다고 피할 때 있죠.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시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아무튼 뭐 지수가 저렇게 빠지고 반도체 주들이 막 빠졌거든요. 미국에 어제 인텔 있죠. 인텔 어제 5% 이상 폭락했어요. 그리고 AMD 이것도 어제 폭락했고 나가 떨어지죠. 그죠? 쫙쫙. 이 종목들이 이제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자꾸 제가 나스닥에 떨어져도 괜찮다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우황청심원을 먹여드린 거죠. 저녁에 시황 잡아드릴 때 우황청심원 얘기할 때가 뭐냐면 약간 지수가 좀 꺾일 것 같을 때 미리 약간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린 거죠. 테슬라도 좀 빠졌죠. 마이너스 5%. 근데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우리나라의 뭐 2차전지 에코프로는 크게 급락한 거 있나요? 없죠? 그리고 아까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저렇게 급락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난 거죠. 약보합.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심지어 플러스로 끝납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올라간 저 AMD나 엔비디아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평가가 너무 심한 거죠. 올라간 게 크게 없잖아요. 이제 7만원 됐는데 그죠? 8만원, 9만원은 가야 나도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 그죠? 아무튼 삼성전자는 지금도 저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 저희 방에서 매도사에 나갔다 그랬죠. 그죠? 6만원 정도에서 사놓은 게 있어서 그것만 팔아버렸어요. 파시라고. 수익은 뭐 당연히 20%는 좀 안되고 최대 20%? 아니면 이제 한 17%, 18%그 정도 수익인데 왜 팔라고 했냐면 이거 팔아가지고 개별주 테마주 사드리려고. 실제로 이제 어제 그래서 팔았어. 현금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조정이 올까봐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시황 잡아드리는 거하고 실제 회원들 운영하는 거하고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종목은 절대로 이제 얘기를 안 해드리지만 시황은 똑같이 잡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지수가 잘 끝난 거죠, 그죠? 네, 미국이 저렇게 빠졌는데도, 그죠? 네. 잘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마음은 힘들어서 아까 코스닥 보시면 상승한 것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다만 뭐 그렇게 크게 급락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상승한 것보다 0.1%라도 빠지면 하라고 잡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 테마주들은 오늘 되게 잘 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걸 볼까요? 이거는 라이브가 아니고 저희 단톡방 쪽에 추천 나갔던 건데 종목 이름은 상보예요. 이게 2차전지 테마주 많이 갈 때 여기에서 페라이트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추천했었는데 그때 한 추천하고 나서 한 15%그 정도 급등했었어요. 잠깐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최근에 보면 좀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녹아내리다가 오늘 그냥 거래 실어서 상한가에 가버립니다. 상장 주식수의 거의 한 7-80% 이상이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상한가에 가버렸어요. 거래도 많이 나왔고 요즘에 거래 이거 많이 실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 단톡방 추천주예요. 근데 요게 상한가 갔는데 뭘로 갔냐면 테슬라하고 이제 벤츠 자동차 회사죠. 테슬라하고 벤츠가 흑연 확보 경쟁을 하고 있대요. 흑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픽 알려준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상보입니다. 상보하고 또 뭐가 많이 갔냐면 아까 상한가 한 거 중에 태경 BK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살짝 들었다 놨다 했죠. 이것도 이제 2차전지 그때 급등했던 건데 그 중에서 이게 사실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거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게 상한가 가는 게 되게 어려운 자리인 게 개미들이 이제 2차전지로 많이 물린 가격대가 분명히 여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많이 물려요.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가 15년 정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전문가 15년이면 여러분들 종목 진단이나 그런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네. 진짜 어디에다가 돗자리만 하나 깔아주시면 제가 거기서 상담하면 다 쳐낼 수 있습니다. 네. 매수가 뻔하거든요. 여기에요. 네. 근데 여기에 뻔뻔하게, 그죠? 상한가를 들어가잖아요. 여기 물렸던 사람들 많이 이제 나갔고 아무튼 또 회복을 시켜놨다는 얘기죠. 이건 세력이 여기서 판 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재배집이 좀 있었고 호재가 좋으니까, 그죠? 테슬라하고 벤츠가 막 흑연 확보 경쟁, 그래서 흑연 대란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상한가 하나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개 갔어요. 상보하고 특히 대표적인 게 태경 BK 요거하고 그 다음에 XICNC. 네. 이런 것들은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 권해드리지 않냐면 앞에서 많이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뒷자리에서 그늘진 데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건 잘 된 케이스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못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재료가 세니까, 그죠? 그리고 XICNC도 이거 차트가 완전 무너져 내렸던 건데 거래를 뽑으면서 급등하죠. 뭐 사전 작업이 별로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거래가 상한가 못 갔습니다만 3,600만 주가 나왔거든요. 상장 주식수가 3,300만 주입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이게 조정입니까? 조정이 온다는 얘기는 거래가 조정이 오기 전에 서해안에 그 썰물 때 물 빠지듯이 조용하게 거래량이 쫙 빠져요, 이렇게. 근데 대본에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약세장이라고요? 무슨,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좀 말이 가끔씩 험하게 나오는데 무슨 이게 얼어 죽을 약세장입니까? 약세장이란 얘기는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침체란 얘기니까. 이게 무슨 침체예요? 재료 하나 센 거나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그죠? 본인 상장 주식수보다 훨씬 상장 주식보다 10% 더 많은, 그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힘들어도, 그죠? 꼭 참았으면 본전 아꼈다, 그죠? 물타기까지 했으면 금상첨화. 물타기 안 했어도 뭐 오늘 내일 팔면은 뭐 해결되지 않겠어요? 손절해가지고 딴 데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것들이 급등을 많이 했고요. 많아요. 이거 이제 요 이슈로 올라간 게. 그 다음에 뭐 대창이나 아까 태경 BK 말고 태경 산업, 대창. 저번에 이거 구리 관련주로 급등했던 건데 저희 방에는 이것도 이구 산업 했었거든요. 여기서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대창이나 특히 이구 산업, 대창은 오늘 이제 그걸로도 간 거죠. 아까 태경 산업도 마찬가지죠. 종목들이 요즘에 되게 좋아요. 그것도 이제 낙폭과되었는데 거래 들어와서 끌어올렸죠. 근데 우두머리는 태경 BK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가 또 움직이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웨이버스라고, 이거 저도 뭐 평상시에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왜 보여드리냐면 조정 아니라고요. 이게 조정이 아니다, 뭐 약세장이 아니다라고 축을하고 외쳐도 옛날 같으면 회원가입을 참 많이 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긴 해요. 신규원들이 들어오시긴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들어와요. 알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안 들어오거든. 들어오긴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옛날 같으면 뭐 하루에 한 20명, 30명씩 들어올 때도 있어요, 방에.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명, 이틀 걸러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긴 하시거든요. 근데 뜨문뜨문 들어오시죠. 왜 그러시겠어요? 제 말을 끝까지 못 믿는 거지. 그냥 믿으시라고.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방으로 들어오든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든 다른 방이라도 가라. 대신에 무료 카톡방 이런 데 가지 말고 이왕이면 좀 비싼 데로 가셔라. 응? 중소기업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AS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싫어요. 응? 근데 대기업 제품을 쓰면 좋은 게 뭐예요? AS는 정말 잘해줘요. 친절하게. 고객님 이러면서. 어제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를 하나 쓰는데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났어요. 산지 1년도 안 됐는데 삼성 거 쓰거든요. 네. AS 정말 잘해주거든요. 고장난 거는 기분 나쁘지만 AS는 친절하게. 원래 비싼 거 쓰면은 이제 그런 게 따르는 거죠. 그죠? 원래 고장도 잘 안 나고. 네. 고장 나도 AS 확실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조정이 아니라는 걸, 약세장이 아니라는 걸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얘 모링가님 어서 오세요. 어딘가라도 빨리 들어가세요. 웨이버스가 왜 급등했냐면 국토부에서 디지털 트윈 사업에 3조 7천억 원을 투입한대요. 이게 뭐 국토 서비스, 뭐 구축, 기반 구축, 뭐 그런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 왜 하겠어요?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원래 상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가잖아요. 이거 말고도 테마주들이 여러 가지가 막 갑니다. 오죽하면 T 로보틱스라고 로봇 관련주로 많이 간 건데 횡보하다가 오늘 신고가 살짝 내면서 급등했어요. 이유는 400억 원어치의 규모의 BW 발행. BW는 뭐냐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건데 보통 그런 거 발행한다고 하면 급락하거든요. 통상. 그러니까 유상증자 비슷한 거예요. BW 발행했다는 게 뭐냐면요. 발행을 결정했다. 그건 뭐냐면 어서 돈 빌려오겠다는 얘기예요. 돈. 물론 이제 이게 직원들 월급을 못 줘서 그래서 힘들어서 BW 발행했느냐 아니면 멀쩡한데 이제 신사업에 투자하려고 어디 이제 유명한 사람한테 돈 빌려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약세장이거나 그럴 때는요 BW 발행했다고 하면 내리꽂습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호재가 되죠, 그죠? 호재가 반영도 되고 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칩 오늘 급등했어요. 자동차 카메라 센서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약세장입니까? 말 안 듣고서 계속 시간 끄시면 여러분들만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옛날에 힘을 되게 못 썼는데 넥슨 게임즈 10% 오늘 급등했거든요. 이유는 뭐 블루 아카이브가 뭐 중국 CBT를 뭐 진행하고 있고 흥행 기대감. 근데 잘 보시면 조정을 끝내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테마주들이 가고 있는 거래를 실어서 가고 있는데 조정 온다, 약세장이다.
웃기지 좀 말라 그래요. 정말 약세고 조정이 시작됐으면요 박스권을 아래로 뚫고 내려와요. 응? 언제까지 우길 건데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우길 건데? 오죽하면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 저거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요. 응? 배당도 주고 하니까 그걸 팔아서 개별주로 이제 이사 가고 있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매도 사인 내면서 문자를 하나 더 내보냈어요. 조정이 올까봐 삼성전자 파는 게 아니다. 개별주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있어서 개별주 테마주 이거 팔아서 이거 팔아서 개별주 테마주 살려고 하는 거니까 조정 올까봐 오해하지 마시라. 그렇게 저는 어제 매도 문자 보내고 그 문자까지 보냈어요. 회원들도 오해하시지 말라고. 이 문자 반영들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조정이에요? 조정이고 약세장이면 거래가 더 줄어들고요. 박스권 뚫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무튼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간만 많으면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오늘 지수가 빠진 게 없는데 왜 상승한 것보다 하락한 종목이 더 많냐 이거예요. 또 2배 가까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다는 거죠. 손절도 무지하게 나오고 의외로 손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불안해가지고 현금 들고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종목들은 올라가죠. 이제 교육주 얘기해 볼까요? 교육주들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급등을 했는데 벌써 대량 거래 터진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 제목이 그거죠. 세력들은 낡은 거보다 즉 올드한 거보다 새로운 걸 좋아한다고. 새 거 좋아해요. 신제품을.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는 개인들이 없거든요. 개인들이 잘 모르니까 있지도 않고 있어봤자 올라오면 바로 나가고 그죠? 계속 올라가도 처음에 안 따라붙어. 왜? 뭔지 잘 모르니까. 저거 뭐지 이래요. 그러니까 죄다 낡은 거 들고 있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사이클이 바뀌긴 하지만 네. 지금 보면 이제 어제 왜 그런 얘기 했었죠? 교육주 얘기할 때 유비원은 내일 이거 더 셀 수도 있다고. 이유는 예전에 아이비 김영이 그랬었는데 똑같은 것 같다. 여기 보면 막 거래가 엄청나게 된 것 같지만 거래 하나도 없고요. 차트 모양 이상하죠? 캔들도 그죠? 근데 실제 이제 거래가 여기서부터 막 많아지면서 폭락하죠. 보통 이제 스펙이나 아니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거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가요. 쭉 떨어졌다가 한번 들었다 놓죠. 자리 잡고 이제 뽑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규 상장주라기보다는 스펙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유형들, 그러니까 이게 꼭 스펙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초기에 테마가 형성이 되면 무섭게 가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하얀 운동화. 그 운동화를 사셨는데 하얀 운동화. 아무도 신은 적이 없는 새 운동화예요. 깨끗한 거. 응? 깨끗한 거.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가잖아요. 어제 상한가 갈 때 거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갔는데 거래가 어제보다 줄어들었어요. 그럼 내일 또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내일 시작하자마자 개파락해서 급락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겠죠. 굉장히 좋은 상한가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최고의 호재는 아마 사람들이 그 종목 좋다고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저 옛날에 이제 한참 술 좋아할 때 이제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술 마시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비원이 만약에 우리 방 제 추천주예요. 우리 방 추천주인데 누가 예를 들어서 유비원 지금 종가가 2,520원인데 나 오늘 이거 갖고 있어. 얼마에 샀는데 2,490원에 상따했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근데 내가 어디 알아보니까 이거 10만원 간대. 2,500원인데 10만원 가려면 40배인데 그 소리 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은 전 다음날 아침에 매도사인 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아침에 매도사인 내버립니다. 물론 이제 저 다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라 분할매도 하겠죠. 그 사람은 좋아 죽잖아요, 그죠? 근데 전 매도사인 내버려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전히 6.25는 하향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거를 되게 좋게 보고 애니동률은 제가 적당히 얘기했죠, 그죠? 내일 그동안 파는 거다. 왜냐면 애니동률은 이거는 교육주로 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윤석열 인맥주로 간 거지. 애니동률을 옛날에 저희 방에서 여기서 바닥에 서서 수익 냈거든요. 이때는 코로나 온라인 교육 수혜주. 여기서 첫 상한가 나온 날 아침 시초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잘 팔았습니다. 수익 많이 냈습니다. 이거. 이때는 윤석열 인맥주. 교육주로 간 적은 없어요. 올해 초에 살짝 요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교육주로 간 적이 없어요. 여기서 3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딴 걸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이것도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 못 갔죠, 그죠? 대량거래 터졌어요. 언제요? 여기 인맥주로 갈 때 초기에 나왔던 대량거래량 이후로 제일 많은 거래량이 오늘 터진 거예요. 두 번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들고 있으셨다 그러면 오늘 좀 파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저기 된 거죠. 과열이에요. 그리고 비상교육 이거 여기에서 개인들 마지막에 무지하게 올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반등이 한번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거래가 많이 나왔죠. 꼬리 길게 달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이 끝났다는 거예요. 좀 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교육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뭘 내준다.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이슈가 다시 이제 재점화돼가지고 막 그런다. 그럼 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상태는 과열인 게 맞고 IB 기명이지. 이것도 거래량이 여기 처음에 올라갈 때 요 거래량을 제외하고서는 제일 많은 거래량이 오늘 터진 거예요.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항상 고점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IB 기명 끝났다고요? 아니요, 그 소리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났나 보다, 내일부터 급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과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는 큰 재미, 지금 단기로 들어가서는 큰 재미 못 본다는 얘기고 오늘 좀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대량거래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드렸죠. 대량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 팔면 늦다고. 대량거래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고 편안하게 팔 수 있다고. 그죠? 제가 그날 가르쳐 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터지죠, 그죠? 그때가 여기쯤. 그때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온 거죠. 비싼 거래량. 그죠? 많거나 비싸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대통령실에 달린 거죠.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러면 교육관련 연초가 끝났느냐? 아니요. 요즘에는 시장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돌고 돌아요. 계속 올라온다니까. 이거 말고 뒤에 후발주자들이 올라오죠. 실제로 오늘 후발주자 올라온 게 뭐냐면 디모아라고 있어요. 디모아. 디모아가 이제 원래 회사 이름은 디모아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포비스 TNC라고 있어요. 포비스 TNC. 이게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거래가 좀 있고 막 그러죠. 들썩들썩. 이게 그때 왜 급등했었냐면 제 기억에 포비스 TNC 원래 이름이 그거였습니다. 이 디모아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아시죠? 뭐 MS 오피스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어도비, 포토샵이나 요즘에 뭐 프리미어 프로, 라이트룸 이런 거 만드는 프로그램 회사, 큰 회사잖아요, 미국에. 그죠? 그 한국 총판이 디모아, 옛날 이름 포비스 TNC 여기에요. 지금도 그 얘기 계속 해요. 그런 거 이제 대행하는 회사거든요. 총판이 뭔지 아시죠? 그죠? 그게 오늘 부각이 돼서 급등한 거예요. EBS 쪽. 그러니까 사교육은 사교육이지만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럼 공교육이 뭐겠어? EBS죠. 가장 편한 게. EBS. 그죠? 그런 기대감에 간 거예요. 디모아가. 예, 맞아요. 천사님. 네, 맞아요. 네. 그 사람 누나가 거기 이사장이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잘 모르는 거. 근데 디모아는 잘 보시면
한 1년, 2년 정도 쉬었죠, 그죠? 2년 정도 쉬었다는 얘기는 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신용이 0.02%, 신용 없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신용이 너무 없죠? 뭐냐면 위험하니까 돈 안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증권사에서 여기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어지간하면 일반 종목들은 신용이 2% 이상은 나오거든요. 0.02%라는 얘기는 회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불량해서. 세상에 유보율이 1%짜리 통장에 한 100원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비율을 들자면 생전 한 푼 없다는 소리예요. 보통 유보율이 웬만한 기업들은 300% 500% 넘거든요. 요즘에 1%라는 얘기는 통장에 한 100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비율을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설마 100원밖에 없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안 봅니다. 근데 교육주라고 급등했어요. 어제 들었다 놨거든요, 살짝. 오늘 가네,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유비원이 훨씬 좋은 거예요. 네, 동전주기도 하죠. 차트가 되게 잡주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스펙이나 하여튼 뭐 그런 기타 등등등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한 것들은 약간 차트가 이래요. 그 똑같은 게 뭐였냐면 IB 기명이라고 했죠. 이게 세력이 새 거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왜 개인들이 없습니까? 처음에 IB 기명이 재작년에 급등하기 전에 뭐였냐면, 자, 여기 차트 이상하게 생겼죠. 거래도 없고.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거래가 나오면서 급락하죠.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쫙 빠지잖아요. 누가 보면 부도난 줄 알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들었다 놨다를 해요. 돈 다시 들어오죠, 그죠? 네. 들었다 놨다 해놓고 있다가 나는 윤석열 정책주다 쫙 가는 거예요. 여기가 1,500원 정도고요. 불과 한 달 뒤에 3,500원, 그 다음에 5,000원, 5,900원. 이 교육주들이 고점이 아까 비상교육이나 뭐 아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다 7월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7월달이 고점이었는데 이 종목은 11월달까지 갑니다. 말리지마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혼자서. 원래 대선주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뭐 화천대유, 뭐 윤석열씨 무슨 엑스파일, 그죠? 그런 루머들 때문에 대선주 판이 난장판이었죠, 네거티브로. 근데 이거는 갔어요. 새거라서 그래, 새거라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어제 메가임디 물어봤었죠. 메가임디가 좋아 보이시냐고. 그러니까 어제 이거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물린 사람들 다 전사했을 것 같고, 그죠? 이제 거래 들어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좋아 보이신다고 어제 그러셨죠, 그죠? 근데 제가 어제 딱 잘라서 뭐라 그래요? 난 아니라고. 왜 그랬겠어요?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아까 애니능률이나 자 1, 2월 달에 세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메가임디 메가임디 말고 IB 기명 세게 했죠, 그죠? 비상교육 이거는 별로 한 거 없어요. 이건 근데 이거는 그래도 어제 오늘 세게 뽑았거든요, 한 매 쳐가지고. 근데 IB 기명이나 애니능률 아니면 뭐 교육 관련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슷하죠. 캐리소프트 이런 것들은 들었다 놨다 해놓고 지금도 차트 만들어놨어요. 근데 메가임디는 그때 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 단가를 잘라버린 거예요. 나 이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뭔 짓을 했는지 알거든요. 이게 뭐냐면 낡은 거예요. 낡은 것 중에서도 사람들이 욕심을 제일 많이 낸 게 메가MD예요. 못 가잖아요. 메가 시리즈들이 많이 못 갔어요. 메가MD, 메가스터디. 어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오늘 교육주 중에서 올라간 것도 없는데 급락을 제일 많이 한 게 메가임디예요. 희한하게 이걸 맞추죠, 그죠? 네. 어제 제가 얘기한 거 맞췄다고 자랑하려고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쉽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유비어는 뭐예요? 새거. 옛날 IB 기명처럼 새거. 네. 근데 디모아는 솔직히 잡주라고 봐야 돼요. 디모아는 잡주. 네. 저건 제가 그냥 짧게 이거 넘어가지고 그죠? 올라오긴 했으니까. 근데 IB 기명이나 이런 것들 오늘 사실 제대로 뽑은 거예요. 상한가가 안 나서 그렇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애니능률 오늘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메가임디는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다 말고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간 것도 없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메가MD, 메가스터디가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망하겠지라고 하고 아직도 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량을 내줄 때 그때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IB 기명하고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보, 이게 비료주인데 비료주 중에 작년에 되게 많이 갔어요. 보세요. 이런 차트가 있다니까요. 장기간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 정지가 아니고 합병하려고. 정영훈이 힘내세요. 네.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 저기 잘 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 회사가 안 좋아서 정지가 아니고 뭐 합병 그 과정 때문에, 그죠? 상장 과정 때문에 정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어때요? 막 미친듯이 떨어지죠? 누가 보면, 그죠? 회사에 불나는 줄 알고서, 그죠? 네. 근데 갑자기 튀어 올라가죠. 막 죽어나가다가. 누가 보면 진짜, 그죠? 회사에 불나는 줄 알겠어요. 막 떨어지잖아, 혼자.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비료회사인데 2월 25일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거든요. 딴 것들 막 올라가는데 혼자서 거래가 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 맞다 나 비료주예요. 그러더니 막 올라가는 거 이제. 나 비료주지롱 이러면서 속인 거라니까 이게. 이런 차트들이 꽤 나오는 게 있어요.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재작년에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 많이 갔죠. 근데 재작년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는 줄 아세요? 유진 로봇이었어요. 많이 갔죠. 그 전에도 많이 갔어요. 올해도 가긴 갔는데 정고점은 못 찍혔어요. 그냥 요거는 딱 2배짜리 상승이에요. 2배짜리. 원래는 이게 우두머리가 유진 로봇이었다고. 거래도 많고. 그래서 개인들이 로봇주 올해 초에 간다고 하니까 뒤늦게라도 인터넷에 막 검색해가지고 로봇주를 샀겠죠. 유진 로봇이 대장이라고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들어갔겠죠. 근데 개인들이 로봇주를 여기서 사요? 에이, 여기서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 되고. 이제 신고가 임박. 자, 사자. 여기서 항상 늦게 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장이 누구였어요? 유진 로봇이 아니었어요. 레인보요. 레인보 로보틱스. 이게 그때는 대장이 아니었고 대장이 나중에 바뀐 거예요. 네,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경우는 있는데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비료주로 다시 돌아가서 비료주가 최근에 급등한 게 누보라고 했죠. 누보가 여기서도 급등했고 여기서도 급등했어요. 근데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죠. 그럼 요번에 안 떨어지고 버티고는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크죠. 비료 쪽인데 다른 걸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무방 회원들 힌트 드리려고? 아니요.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세요. 우리 종목 갖고 있는 거 있지. 그죠? 최근에까지도 그 뒤에 대장이었는데 나중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보가 아무도 모르는 새 거였는데 지금은 달아 빠진 흥게 된 거예요. 흥거 됐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쉬었던 무언가가 있겠죠. 또 다른 새 거가 나왔거나 원래 옛날 전통 대장이었는데 쭉 쉬고 있는 게 있겠죠. 비료주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이제 죄송한데 여기 무방 회원들 힌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 회원들 최근에 추천 나간 게 있거든요. 네. 잘 보시라고. 조만간에 또 제 추천 나갈 수도 있어요. 7월 17일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만기일인데 현재 분위기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흑해 곡물 협정을 타결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터키가 중간에서 이제 러시아를 달래가지고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터키 대선 전이에요. 원래 그 6월달에 5월달이구나. 5월달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해준 것 같거든요. 체면이 있으니까 대통령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에르도안이.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잘못이 많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그 항구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 가스, 이게 비료의 원료인데 그거를 이제 하는 걸 방해하고 그 시설을 파괴했어요. 푸틴이 나쁜 놈 맞습니다. 푸틴은 나쁜 놈이 맞는데 저는 젤렌스키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푸틴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푸틴이면 뚜껑 안 열리겠어요? 제가 푸틴이라고 해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해주더라도 뭔가 약속을 확실하게 뭔가 바꿔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안 남았어요. 6월 17일, 7월 17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기사가 나오겠죠. 흑해 곡물 협정 어쩌고 저쩌고. 자, 7월 달이 되면 본격적인 그죠? 기상재해 이런 게 막 생기겠죠.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긴다고. 기상 이변, 이상기후, 뭐 슈퍼엘니뇨, 식량 위기에 또 들썩들썩 거리겠죠. 네. 그러니까 먹는 거, 1차 산업 쪽에서 먹는 거요. 네. 사료, 비료, 농기계, 그 다음에 1차 식품, 그죠? 가공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쪽에서 세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요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급등했던 게 인산가하고 보라티알이죠, 그죠? 이게 그전에는 보라티알은 여기서 꽤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인 적은 처음이에요.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실상 새 거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라티알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 뭐야 보라돌이 뭐 그런 거는 이제 귀에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보라티알 이런 거는 잘 모르실 거라고. 식품 전문 수입업체예요. 그죠? 이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인산과 소금 세게 한 건 이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세력은 그래서 흥거 말고 새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새 거였지만 오랫동안 가서 흥게됐다 그러면 그동안 또 원래 흥거였는데 또 그동안 또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있겠죠. 그게 가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냥 놀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끝난 것 같죠? 산부토건 이런 거 급등하다가 쉬고 있으니까, 그죠? 가다가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돌리니까 시간에 의해서 뭐가 급등해요?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시간에 의해서 뭐가 급등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라고 해서 현대 코퍼레이션이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도 어떻게 가냐면 기가 막힙니다. 시간의 종료 30분도 안 남기고 상한가 갔다니까. 누가? 현대 코퍼레이션. 현대 코퍼레이션이 있고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있는데 현대 코퍼레이션이 상한가 갔는데 여기 시간의 차트를 보시면 2시 43분 넘어서 들어가죠. 저는 5시 43분. 시간의 종료 15분 정도 냅두고 휙 날라버립니다. 그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가 왜 저래 저거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도 상한가 상한가까지 상한가 들어갔던 건가? 네. 아무튼 여기 갔다가 상한가 들어갔었네. 상한가 갔다가 마지막에 잠깐 풀린 거예요. 둘이 세트로 갔어요. 하나는 저희 라이브 추천 주고 하나는 라이브 문자반 종목이 같으니까 거기 추천 주고 하나는 단톡방 추천 줘요. 하나씩 냈거든요. 추천한 이유는 이게 한동훈 테마주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바뀌어서 급등했어요. 이거를 얘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방에서 내일 팔 거예요. 매도선에 나갈 거니까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준비시키려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자칭 슈퍼게임이라고 했던 사람 뭐 7천만원 가지고 100억 만들었다고 광고하면서 돌아다니던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또 잡혀갔거든요. 유튜브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슈퍼게임이 뭐 김땡땡땡 김땡땡인가? 그 사람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유튜브에서 사람들 보고 이제 이거 많이 갈 거라고 막 이제 자기가 먼저 사놓고 유튜브에서 이거 많이 갈 거라고 막 해가지고 시세 조정해가지고 자기는 60억인가 얼마 돈 벌었대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죠? 그런 거 이상한 거 막 공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데 가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네. 아까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팔 거다. 저번에 RBK그룹도 그랬고 그죠? 네. 팔 거다.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팔아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전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 딴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처럼 이제 양심껏 하는 전문가들 피해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저처럼 이제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지 조작하고 막 착한 척하면서.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그런 데 가서 휘말리지 마세요. 무료 추천과 무료 종목 진단은 처음에는 되게 달콤한 것 같지만 그냥 독이에요, 독. 제가 무료 종목 진단, 무료 추천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저한테 돈 내고 회원가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해로워요. 실제 주식 격언 중에 가장 나쁜 주식 조언은 공짜, 무료 조언이다. 그 격언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공짜 좋아했는데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시면 설령 이제 우리말에 그러다 대머리 된다. 대머리 되면 어때요? 시원한 좋은 가발 쓰고 다니면 되지. 돈만 벌면, 그죠? 네. 근데 공짜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시다가 피해보신 분들, 그분들 슈퍼겜이라고, 자칭 슈퍼겜이라고 혼자서 얘기했던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런 데는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현대코퍼레이션이랑 그거는 저희 방 내일 아침에 몇 호사에 나갈 거니까 네. 들어오지 마세요. 네.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 낮에 방송을 못 듣기 때문에 네, 그분들 챙겨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소TV 여기 김 실장님이 공교육, 그죠? 사교육 그 요즘에 시끄럽죠? 그 관련주하고 흑연 그래핀, 이게 전기차 수요 급증 때문에 요즘에 또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흑연 그래핀 테마주들이 갈 때 되게 세게 가요. 아까도 상한가한 거 보여드렸죠. 그죠? 되게 세요. 이상하게 좀 세게 가더라고요. 네. 4차 산업이나 기술주 이쪽 테마주들은 김 실장님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도 되게 잘하십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